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팍스경제TV 코인 천기노설 뉴스 진행을 맡은 앵커 문다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적인 진입으로 새로운 경제시장으로의 진입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팍스경제TV의 코인 천기노설이 편성됐는데요. 급변하는 경제시장의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파격적인 제도 편성, 특금법의 개정안 발표로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자가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급증하고 있는 피해자 구제책에 대한 뚜렷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팍스경제TV 코인 천기누설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코인 관련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코벤저스가 출동합니다. 코인 시장의 최초 명장 송진호, 코인 피해자들을 해결해줄 김민규 변호사, 성공 투자를 하려다 사기 투자를 당한 피해자들은 물론 건강한 투자를 위한 투자자들을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잠시 후 코벤저스와 함께하는 코인 체크인이 시작됩니다. 네, 코인 시장을 지키는 코벤저스 출동하셨습니다. 송진호 명장님, 김민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진호 명장님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코린이들 성공 투자를 지킴이가 되고자 하는 데이터 자산 명장 송진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김민규 변호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합리적인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인 리걸틴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은율의 김민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팍스경제TV의 코인 천기누설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성심껏 자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위태위태한 모습이거든요. 전문가가 보는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특검법 관련돼서 네. 2021년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을 두고 국내의 대형 거래소는 물론 중소기업 거래소들도 사건 어떤 사고 접수,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접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이 시점까지도 신고 접수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서 중소기업은 줄 폐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대형 거래소들도 신고 접수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혼란 속에 있다 보니까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지가 않는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이런 소송도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관련 또는 암호화 자산 관련한 소송들이 제가 볼 때도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제 이 암호화 화폐 시장 자체가 지금 이미 또 많이 또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에 네. 따른 분쟁이나 사고도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간 화면만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암호화폐가 여전히 제도권 밖에 있어서 규제가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사실 암호화폐가 제도권 밖에 있는 건 맞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규제가 힘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암호화폐, 암호화자산이라는 건 어떤 그런 특정한 어떤 사업에서 쓰이는 네.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기술을 매개체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렇다면 그 어떤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형법이나 민법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어렵진 않은데 다만 좀 그런 건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사업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사실상 이제 규제가 없는 부분은 또 규제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규제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운 측면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제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규제 공백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명장님께서는 오랜 시간 이 암호화폐 시장에 몸을 담고 또 이끌어 가시는 입장에서 요즘 같은 상황이 조금 안타까우실 것도 같아요. 어떠신가요? 사실 우리 시청자 특히 코린이들이 많은 네. 일반 회원으로서 피해가 속출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이러한 현상을 보는 데는 두 가지 시각으로 먼저 보게 되면 네. 우리 피해자 구제에 대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블록체인 기술을 인정하면서도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법정화폐 제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암호화폐에 국한된 것입니다. 네. 최근에 중앙
한국중앙은행이나 중앙정부에서 CBDC를 발행을 하면서 법제화,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중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일련의 가상화폐 관련된 그 혼란 시기는 바로 민간 화폐에 대한 규제, 또 정부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CBDC 등을 비롯한 그 제도화에 따른 가독의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오히려 가상 자산이 지금 불안전 요소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그 변동성이 안전 자산으로 바뀌는 안전 고정 화폐로서 확보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히려 피해자들의 양산이 줄어드는 특검법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코벤져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든든한 마음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코벤져스와 함께하는 코인 체크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실제 코인 관련 피해 사례를 들어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불고 있는 그 대표적인 피해 유형, 첫 번째 사건은 어떤 걸 들고 오셨나요? 지금 금년도에 특검법 발의하고서 대형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 신고 내용 중에 원화마켓에 대한 심사 규정이 어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어서 네. 대형 거래소들이 상장 종목에 대해서 일방적인 상장 폐지 또는 유의 종목 지정에 대한 것이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코인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게 요즘의 트렌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례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상장된 A코인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꽤 많았던 코인이고요. 유통도 잘 되는가 싶었는데요. 6월 11일경에 상장 폐지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는 건 상장 폐지의 수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어서 바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상장사는 상장 폐지가 부당하다라고 말하면서 소송을 걸었고 이러면서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기사가 났습니다. 이 거래소는 어떤 거래소인지 사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본에 대형 거래소 중에 국내 최대 거래소죠. 네. 업비트인데 업비트가 지난 6월 11일에 약 20여 개 네. 종목을 상장 폐지 종목 또 유의 종목 지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피카 엔터테인먼트가 하는 피카 코인이 네. 상장 종목에 대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네. 피카 엔터테인먼트가 두나무에 대한 거래 지원 종료가 부당하다. 그래서 거래 지원에 대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네.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고 바로 이틀 전 8월 9일 경에는 서울중앙지방에서 본건에 대해서는 네. 업비트를 손을 들어주고 원고인 피카 엔터테인먼트의 소를 각한 사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코인 종목 하나를 상장하기까지도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사실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중소거래소들은 단순히 코인 개발과 상장 접수 정도에 약 1, 2천만 원 정도 소요되지만 네.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는 수백만 원 회원이 있기 때문에 보통 3억 내지는 30억까지도 투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형 거래소는 상장피를 주고라도 우리 거래소에서 상장만 된다고 했을 때 만회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실제로 거래소에서도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고 이걸 상장을 하게 되는 상장사들도 수긍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은 기간에 상장 폐지 통보를 한다는 건 상장사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결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상장 폐지를 결정하기까지는 또 그만한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대부분 거래소들마다 내부적으로 상장 폐지 또는 유의 종목 지정 결정에 대한 어떤 그런 내부 지침들이 있습니다. 네. 아마 뭐 국내 대형 거래소든 아마 중소형 거래소든 간에 거래소 홈페이지에 가면 공지사항이나 안내문 같은 데 보면 어떤 경우에 해당 코인에 대해서 어떤 유의 종목 지정을 한다든지 네. 또는 아니면 상장 폐지, 그러니까 거래 지원 종료 결정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그 당시에 유의 종목 지정 결정 사유를 보면 일괄적으로 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팀 역량 및 사업이 좀 부족하다. 네. 그런 이유. 그리고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이 좀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 그리고 기술 역량이 떨어진다는 이유. 네. 또
글로벌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들이 네. 있는데 사실상 제가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객이나 또는 이제 그 이 코인을 개발한 개발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금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네. 이유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또는 이걸로 통해서 맞습니다. 이제 실제 상장 이유가 뭔지를 좀 짐작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아마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심사 기준이 있어서 그 심사 기준에 따라 가지고 유의 종목 지원 결정을 하고 또 거래 지원 종료 결정 상패를 한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6월 11일 날 유의 종목을 거의 20개 가까이 공개를 하면서 이 기준이 뭐냐를 두고 너무 추상적이다. 유의 종목을 지정한 이유가 납득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 소송이 사실상 개발사가 이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라고 합니다. 맞을까요? 네, 사실 첫 번째 사라 피카 엔터테인먼트하는 이 소송이 맞고요. 네. 그 다음에 4대 거래소에서 여러 종목을 상폐했는데 다른 네. 거래소들도 이와 유사한 어떤 소송이 준비하고 있고 이미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특히나 9월 24일에 신고 기한까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이러한 그 소송진이 산발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미 또 소송이 여러 가지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소송전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특검법 이후 이전까지는 네. 거래소에서 상장사들을 상장을 시킬 때 네. 자체적인 심사 기준에 의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법 이후에는 이러한 거래소들이 상장사들을 안고 갔을 때 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간에 신고 유형에 원화마켓을 했다거나 다단계성 있는 코인들 또 네. 상장사에도 범법적 사례가 있을 때는 거래소의 심사 평가에 있어서 가점에 있어서 낙점이 줄 수 있는 불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피 줄이는 일환으로 속가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 부득이하게 거래소에서 상장사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사례가 번복이 돼 있는데 일부 거래소에서는 오히려 상장 종목이나 폐지나 이의 종목 고지도 하지 않고 네. 먼저 상장 폐지하고 나중에 후 공지하는 경우가 있었고 네. 특히 또 이러한 부분이 상장의 폐지에 대해서는 불복에 대한 소송이 반전되다 보니까 일부 거래소에는 상장 폐지 또 이의 종목을 했다가도 돌연 취소하는 사태도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상장사에서 거래소가 상장피를 받았다는 폭로를 하면서 또 한 번 문제가 됐습니다. 상장피, 그러니까 상장 수수료라고도 하죠. 예. 이런 건 이제 상장 당시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상장사들이 거래소에 네. 상장할 때는 일정 기준의 백서라고 하는 사업 계획서를 하고 거기에 네. 맞는 이제 코인을 거래소에 애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래소에서 이 상장된 상장을 거래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네. 마케팅이나 홍보비, 기타 개발 전산 관리비 등을 수수료 목적으로 취득을 하고 있고 네. 상장사에 이런 것이 당연하다시피 제시하고 지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상장피가 불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불법 행위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네. 지금 다들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상장피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상장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이걸 코스닥 시장이나 이제 증권 시장으로 오해를 해서 이게 약간 불법적인 어떤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법적으로 따지면 이건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아까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제 이 거래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네.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특정 코인을 상장한다고 했을 때 그 네. 코인을 위한 어떤 그런 뭐 서버도 준비를 해야 되고 네. 또 어떤 하드원래 지갑도 별도로 준비해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고 네. 또 상장을 한 다음에 그 코인이 또 원활하게 또 거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또 마케팅 비용이 발생하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사실 이제 상장 비용이라고 해서 명목으로 청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소라는 어떤 이 기관이 사실 공적인 기관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기업이고 사기업과 사기업 간의 어떤 그런 계약 관계에 의해 가지고 상장 비용, 그러니까 소위 말해 리스팅 피를 받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사적인 관계인 거지 그게 불법적인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장피를 두고 상장사랑 거래소에 대한 입장이 또 다르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각 측의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상 이 상장피라는 게 뭐 암묵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이렇게 요구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왠지 이 상장피라는 용어적인 측면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뭔가 상장피를 받게 되면
뭐 좀 부당하게 뭔가 대가를 받고 네. 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코인 프로젝트도 아닌데 상장해 준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상장비를 공식적으로 받지 않는다. 이런 네. 식의 어떤 그런 공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는 상장비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그 공지를 하고 공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나 네. 이제 대부분 어떤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명목적으로 명시적으로 어떤 그런 특히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명목적으로 어떤 상장 계약을 하고 네. 상장비를 명시해서 명목적으로 그 돈을 지급하지 않지만 네. 마케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이제 형식적으로는 마케팅 비용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상장 비용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게 상장사들 입장이고 그래서 두 가지 입장이 명백하게 좀 갈리고 있긴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이런 맥락이 있다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의 첫 쟁점이 바로 이 수수료, 이게 상장 수수료인데요. 이게 과연 상장 수수료인지 마케팅 비용인지를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상장을 하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지급을 하는 게 좀 흔한 일인가요? 네, 뭐 좀- 사실 이게 제가 뭐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기존에는 과거에 지금 우리가 이제 코인 열풍이 한 2017년도부터 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그냥 아무런 어떤 그런 이제 명목 없이 이제 비용을 받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마케팅 비용으로 네. 그러니까 그 코인 상장됐을 때 오. 코인을 원활하게 거래해주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에어드랍 이벤트를 해준다든지 네. 각종의 어떤 그런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케팅 명목으로 이제 돈을 받는다든지 해당 코인을 대신 받는데요. 아,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마케팅 물량으로 받지만 근데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마케팅 물량이라고 하지만 그걸 주는 입장, 상장사 네. 입장에서는 그게 마케팅 물량이 아니라 상장 비용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또 피카코인의 문자 내용을 입수를 했는데요. 네. 코인 500만 개를 뭐 에어드롭으로 받은 건지, 근데 이게 전부 마케팅 비용으로 쓰인 것이냐를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면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확인한다고 부분이 해서 어렵긴 한데요. 네. 확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마케팅 물량이 단순히 이제 마케팅 물량이 이제 마케팅 물량 사용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네, 처음에 이 마케팅 물량을 받았을 때 처음 네. 받았을 때 그거를 명시적으로 마케팅 물량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마케팅 물량이 되는 아,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상장사들의 입장처럼 마케팅 물량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사실상 상장 비용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상장 비용이라고 이렇게 볼 것인지 어떤 관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마케팅 물량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마케팅 물량이 되는 거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렵긴 하죠. 그런데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500만 개 중에서 약 3%만 사용을 했고 나머지 97%는 거래소가 보관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하신 이 97% 이 피카코인을 이제 콜드 월렛으로 옮겨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서 이익을 본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데 콜드 월렛에 대한 개념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자님의 이 어떤 설명이 필요한 콜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월렛의 용어적으로 얘기한다면 온라인상에 지금 우리가 상장사들이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나서 코인을 거래할 때 실제 네. 거래 대상이 코인을 온라인상에 거래하는 것을 핫 월렛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발행량이 있고 상장을 하더라도 상장했을 때에 일정량이 정해져서 그거를 유통하는데 네. 유통되지 않는 코인을 쉽게 해서 금고형으로 보관하고 네. 있는 것을 하드 요식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콜드 월렛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직접 거래하는 것은 핫 월렛이다, 정상 네. 월렛이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거래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고 있는 것 이것을 콜드 월렛이라고 이해한다면 빠르게 학습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콜드 월렛과 핫 월렛,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많이 쓰는 용어지만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상장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비를 꼭 내야 되는 것인가를 두고도 얘기가 많습니다. 꼭 마케팅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지급을 안 하고도 상장이 되는 경우가 네.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우리 상장을 이제 할 때 네. 비트코인을 만든 사카시 나카모토한테 상장비를 받는다든지 또는 이더리움 창시자한 상장비를 받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거래소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코인이 거래되면서 일어나왔던 수수료 수익을 보고 이제 거래소를 운영을 하는 건데 이 코인을 봤을 때 이 프로젝트를 봤을 때 이거는
상장 비용을 별도로 안 받는다 하더라도 네. 거래량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네. 그러면 별도 상장 비용이 없다 하더라도 상장을 충분히 시켜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별로 다르다라는 말씀을 네. 주셨고요. 또 방금 거래량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번째 쟁점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측에서 상장 폐지 요인으로 밝혔던 바로 이 유통 물량된 의견 차이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거래소 측에서는 이제 최초 이제 그 백서에 사업 계획서에 네. 기재된 어떤 유통 물량과 그리고 실제로 유통이 된 어떤 유통을 하려고 했던 어떤 네. 그런 이제 물량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제도화되지 않고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코인을 구매할 때, 특정 코인을 구매할 때 보통 사업계획서 살펴보는데 그 사업계획서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지금 쟁점이 되는 이 소송에서는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계획이지만 그 계획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사업이 좀 잘 되다 보니까 네. 추가적인 어떤 유통 물량을 좀 이렇게 유통을 시키려고 했다. 뭐 이런 입장인 거고, 네.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장 폐지 사유를 또 이제 만들어야 되나 그런 측면은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무조건 계획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네. 어떻게 보는 입장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내부적으로는 더 자세한 사정이 있겠지만 좀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뭐 계획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계약서까지 이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했던 물량보다 약 2억 1,000개가 추가 유통이 되면서 이 금액만 35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유통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명확한 계약 위반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사실 일단은 계약서가 예를 들어서 유통에 대한 어떤 그런 계약서가 존재하는지가 사실 일단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대부분 이제 코인사와 어떤 거래소 간의 상장 계약을 체결할 때 사실상 명확한 어떤 그런 계약서가 없고 네. 그런 거 부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그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네. 실제로도 실제 유통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 확인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유통은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또 대형 거래소에서 공시제도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대형 거래소에서 코인을 상장했을 때 기준을 백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상장에 대한 심사 평가가 일률적인 어떤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 발생 시에는 이러한 책임이 상장사에 있기보다도 거래소에서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대형 거래소에서는 백서에 대한 내용이 준용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를 거래소가 책임지지 않은 가정에서 근본에 공시 제도를 네. 아직까지 정식적인 그 상장 등록 기준이 없기 때문에 쟁글에 대한 것을 사업 평가서를 인용한다고 하는 금융위원회 공고 사항에 의해서 대형 거래소에서는 이 근본에 공시 제도를 없앤 겁니다. 결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심사 평가 기준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대형 거래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거래소의 모든 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쟁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상장사 측에서 주장을 한 대로 해당 거래소가 아닌 쟁글과 또 해당 커뮤니티에다가 공시를 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는 해당 거래소에서 이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뭐 공시 시스템인 뭐 쟁글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코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어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공시를 했다 그러면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공시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시를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그런 기준이나 제도나 법이 없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제도적인 정비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명확하게 공시를 안 해준다 그러면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공시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쟁점도 있는데요. 특근법 후에 재상장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상장 폐지를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
상장 폐지된 상장사의 회원들이 상장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네. 궁극적인 제3세무자인 거래소도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됐더라도 줄 소송을 막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상장을 재상장해주겠다 유의적인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폐지된 상장사들도 다른 거래소라도 상장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패를 강제적으로 취해졌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은 상태에서도 이의 제기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한 곳에서 상장 폐지했더라도 다시 재상장해서 자기 회원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의뢰 입장에 있는 거래소들, 상장사들이 거래소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재상장이라는 미끼를 제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특검법 후에 재상장을 검토하자라는 건 그럼 상장 폐지가 아니라 상장 중지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그 실제 거래소에서 공지를 해서 실제 거래하는 그 코인 종목이 있고 네. 공시대중 화면에 뜨지 않고 잠시 대기, 다시 재상장을 위해서 대기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해당 거래소에서 상폐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재상장이라고 보면 되고 네. 이 상폐된 코인 상장사가 다른 거래소 할 때는 재상장이 아니고 상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폐지된 거래소에서 재상장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떠한 상장 폐지한 거래소에서 갑의 위치에 있어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한 거지 실제로 재상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네, 극히 드물지만 실제로 상장 폐지가 됐다가 다시 재상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재상장 될 수 있는 경우는 충분한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백세에 충실하고 회원이 충실하고 또 많은 회원이 있어야 되고 많은 거래량 특히 그 백세에 대한 사업에 대한 충실성이 확보가 되었을 때는 재상장되는 이례가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거래소와 상장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좀 쉽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제 거래소에 손을 들어줘서 이제 기각을 했죠. 청구 신청이 이제 기각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이 소송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불거진 만큼 향후에는 좀 명확하게 어떤 그런 상장 기준이라든지 유의종목 지정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체계적이고 좀 통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적인 어떤 기준으로 조금 정해질 이제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인데요. 좀 더 그 유의 종목 지정 기준을 좀 더 직관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장사에서는 이제 상장 폐지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상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피해자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지금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많은 기사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이루어진 것 같이 유의 종목 지정 결정이 되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거래 지원 종료가 되면 사실상 이제 그 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잠깐 이제 비유를 해본다 하더라도 뭐 특정한 어떤 그런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거래 정지가 되면 당연히 가격이 주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 어떤 그런 형상을 좀 띠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코인과 관련해서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당시에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의 종목 지정이 될 줄도 몰랐고 상장 폐지가 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투자를 했다 보니까 그리고 갑자기 또 이렇게 발표가 되고 또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투자 손실을 많이 좀 이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향후 뭐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지는 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또 명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형 거래소를 향한 소송전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 가장 최근에 유의 종목을 지정하고 나서 유의 종목에 대해서 오히려 시가총액이 몇 배로 올라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이 의견 차이에 의해서 오히려 상장 폐지나 유의 종목이 되면 가격 하락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가격이 20배 정도 상승됐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그럼 애초에 이 비트코인은 어떤 이유로 상장 폐지가 된 건가요? 똑같습니다. 지금 네.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거래소들이 대형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하는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네. 다시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상패에 대해서 상장사가 제시한 백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게 공식적입니다. 하지만 특검법 이전에서는 상장사가 상장 폐지되거나 유의 종목했을 때는 이러한 것을 유예 기간을 둬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특검법 이후에는 일방적인 어떤 상패 유의 종목 지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한 룰이나 규정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의 종목 지정부터 상장 폐지 일정에 관한 의견들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신고 내용에 대한만 국한되어 있지 실제로 거래소 개설이나 등록 또 상장사가 코인을 개발하거나 상장하는 기준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와 상장사의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고 많은 거래소들이 표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은 앞으로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거래소와 상장사에 대한 이러한 소송 분쟁이나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거래소를 개설하는 조건 또 상장사가 상장하는 등록 기준들도 어떤 일정한 정부 기관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A코인은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피카 프로젝트로. 예. B코인은 이제 드래곤베인과 빗썸의 소송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드래곤베인이 대형 거래소가 아닌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상장하는 거래소와 상장했던 회사 간의 아까 계약 체결 네. 여러 가지 거래 조건이 합당했을 땐 계속 유지되지만 어떤 한 거래소가 폐지됐다고 해서 제3의 거래소도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폐지될 예정, 이 종목이 해당되는 상장사들은 코인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3의 거래소 상장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업비트에서 퇴출된 기업이 다시 빗썸이나 코인원에 상장한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되는 수순을 밟을 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다라는 예. 기사를 봤어요. 예. 맞나요? 예, 실제로 우리의 어떤 코인도 주식 현상처럼 네. 우리가 기이한 현상이 가지고 있는데 네. 코인 가치가 하락이 되고 상패 유의 종목이 지정됐을 때를 대비한 것이 이전에 고액 투자자들, 네. 이미 유의 종목에 해당되는 고액 투자자들이 자기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투자를 해서 신규 매수자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네. 매출이 오른 상태에서 폭탄 세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먹튀하는 현상에 의해서 근본에 이 모든 코인 것들이 기대 심리를 부풀은 어떠한 그 신규 매수자, 신규 네. 코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수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또 그 외에 대형 거래소들에서도 이제 상장 폐지 시간을 단 3시간 앞두고 일정 연기를 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코인들이 가격이 엄청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왜 그런 건가요? 실제로 이 대형 거래소에서 많은 상장 폐지하고 유의 종목을 해서 특검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부피 줄이기, 속가내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유의 종목들이 소송으로 이어지자 여기에 대한 거래소들이 상패 유의 종목을 발표했다가 소송에 휘말릴 것을 대비해서 무려 3시간 전에 네. 유의 종목을 폐지한 사례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현상이 지금 현재는 이러한 현상이 어느 이 회사만이 아니고 수많은 회사들이 유형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회사는 사실 코인빗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는 많은 18개 종목을 상패하려고 했다가 3시간 만에 도래를 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해당되는 코인의 기대 심리가 다시 복원이 돼서 매수자들이 우리 코인은 폐지되지 않는다. 네. 그러한 기대 심리 때문에 많은 투자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드래곤베인과 빗썸의 소송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해당 코인과 그리고 이제 거래소 간의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가처분이라는 게 사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신문길이라고 해서 양당 상사 간의 어떤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재판 같은 게 한 번 열리고 그 다음에 뭐 한 달 내지 뭐 한 15일 정도 기한을 정한 다음에 당사자들끼리 서로 이제 의견을 서면으로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시간을 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제 죄송합니다. 요 코인 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그런 절차는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또 언제 명확하게 어떻게 결정된다는 어떤 그런 이제 날짜가 지정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나 이제 프로젝트들도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이 외에도 지금 소송전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들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현재의 코인 상장 폐지 이유 종목에 업비트가 피카 엔터테인먼트와 관계된 소송, 그다음에 비선코리아가 드래곤페이의 드래곤 V, 그다음에 코인빗이 유저렉스 아까 상장 폐지 네. 단시간에 했고 또 갑자기 어떠한 새벽 시간에 공지 없이 체인엑스 거래소 등이 그렇습니다. 공지 없이 상장 폐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에서 일방적으로 상장사가 폐지했다 하더라도 의뢰에 있는 입장에 있는 상장사들이 이의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의 제기했을 때 소송전으로 번졌을 때 거래소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직접 당사자인 상장사는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에 투자자들이 퇴출되는 사례가 많고 투자금 회수하는 것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에 피해를 더하는 것이 역순환,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상장사는 억울함이 있어도 소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네. 폐지가 됐더라도 다른 거래소에 상장해야 되거나 또는 재상장을 기대하면서 갑에 있는 위치에 있는 거래소 상장으로 네. 상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의 종목 지정 시간이 새벽이라든지 뭐 금요일 퇴근 시간 이럴 때 지정이 되면서 대응하기도 참 어렵고 투자자분들과 또 상장사 입장에서 많이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거래소들이 요즘 은행 실명 계좌 발급 등으로 좀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식의 행보가 계속된다면 국내 빅4에 해당하는 대형 거래소들도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제가 지금 보기에는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국내 이제 빅4 이제 네. 대형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어떤 그런 이제 뭐 준대형이라든지 네. 중소형 거래소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그런 이제 위치에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특검법의 신고 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네.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가 ISMS라는 그 정보보호 인증 체계를 그렇습니다. 획득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원화 거래 마켓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과 어떤 그런 가상 실명 계좌를 여는 계약을 체결해서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네. 준비가 안 되면 이제 신고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준비가 필요한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형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신고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은 다 충족이 된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이제 이 빅4 거래소에 있는 회원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고 정말 또 많습니다. 네. 거기 있는 가상자산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이 4개 거래소에 대해서 신고 수리를 안 해주고 이 거래소가 네. 어떻게 보면 폐업을 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거래소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그런 관점에서도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현재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명확한 제도권 안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받는데요. 혹시 이렇게 이번 사례들처럼 거래소의 상장 폐지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네, 사실 네, 이제 변호사님의 입장에서 좀 네. 듣고 싶은데요. 되게 정말 좀 어려운 네.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이 상장 폐지가 문제가 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거래소도 사기업이고 네. 또 코인 프로젝트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업 간의 관계에서 이제 명확한 계약서도 없고 또 계약서가 없다고 했을 때 민간 차원에서 뭔가 하는 게 아닌 어떤 정부 차원의 어떤 그런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이 관계를 규율해야 될지 사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어떤 사적 관계에 기반해서 모든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사실 계약서도 없고 받은 건 어떻게 보면 마케팅 물량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이제 상장사들에 대해 상장 폐지라든지 아니면 뭐 유의종목 지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가급적이면 좀
투자를 신중하게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투자를 좀 신중하게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근데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네. 이렇게 소송 전 피해자들이 속출한다라는 보도는 아무래도 코인 시장을 조금 더 위축시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좀 포착된 게 있나요? 지금 현재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하거나 또 거래소들이 4대 거래소 내지는 중소기업이 네. 특검법 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을 접수한 사례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피해가 많이 발생된 걸로 우려되고 있어서 지금은 어느 한 거래소, 어느 특정 거래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거래소가 소송에 지금 줄리어져 있고 특히 상장 폐지를 염두에 둔 상장사들이 피해자 연대를 구성함으로써 거래소 내지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내지는 부당 거래, 공정 거래 위반이라는 형태로 고소 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현재 9월 24일까지 이제 약 50일 정도 남아 있는데 네.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이걸 통과할 업체들이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이제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거에 대한 그 거래소와 상장사 간의 줄소송이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과 줄 어떠한 부당 공정 거래 위반에 대한 법률 제도가 시급하게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모든 그 코인에 대한 거래소 상장사 회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민원 제기할 걸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신중한 투자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뜻 안에는 이제 건강한 투자를 위해선 거래소 선정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기준을 세워서 거래소를 선정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의 시청자나 코린이들이 건실한 어떤 상장사를 선택하기까지는 좀 현재 시점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네. 우리 4대 거래소가 실명 가상 계좌를 승인받았고 또 IMS를 취득해서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통과할 거라고 예견되고 있지만 사실상 신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IMS를 접수한 업체는 약 30개, 그중에 통과한 게 20여 개인데 이마저도 아직 신고 접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우리 코린이나 시청자들이 특정 거래소, 특정 상장을 종목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거는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우리 코인 청기 누설에서 이러한 네. 것을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린이들이 보다 집중적으로 우리 코인 청기 누설을 정보 제공 창으로 이용한다면 성공 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내 선택에 의한 거래소, 내 선택에 의한 투자는 정부가 제도화했고 피해자 구제에 대한 방안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 어떠한 특검법이 안정화되기까지는 투자에 대해서 유의를 본인 책임하에 투자를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장 폐지 소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안 그래도 지금 살얼음팔인데 앞으로 특검법 시행까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특검법이 좀 시행이 자기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고 이제 수리 기한을 좀 네. 9월 24일까지 연장을 해줬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되기까지는 아직은 좀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좀 거래소들이라든지 회원분들이 좀 더 이제 준비를 더 할 수 있도록 뭐 신고 기한을 좀 연장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적인 측면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좀 피해 사례를 얘기하다 보니까 우울한 분위기가 연출된 거 아닌가 걱정스럽긴 한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국가나 한국중앙은행에서 준비하는 CBDC를 본다면 앞으로 암호화폐는 제도화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제도화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제도화하고 법정 화폐와 같이 화폐 수도 쌓이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자리 잡는 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법정 공방이라든지 거래소 유지, 상장사 폐지 등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내년에 네.
내년부터 말씀. 예. 네. 내년 그 트래블 룰이 확정되는 2022년 3월까지 우리 투자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유의하는 것만이 우리가 피해사를 줄일 수 있고 성공 투자의 길잡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한마디만 짧게 해주시죠. 네, 네. 조금 말씀하신 같은 취지로 지금 아직까지는 코인 시장이 좀 제도적인 정비, 법적인 정비가 좀 많이 부족한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이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되고 더 이상 피해 사례를 방송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